탑3 종목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뜨거운 섹터를 선정했고요. 그 안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각각 3개씩 압축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두 분과 함께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신재생 에너지가 강세를 보입니다. 풍력, 태양광 동반해서 오르다 보니까 이거 따라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의 기쁨으로 끝날지 궁금증이 많은데요. 기업을 그래서 하나씩 선정해서 볼 거고요. 자, 먼저 오늘 상승 배경부터 김태성 본부장님이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미국에서 네. 일단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이 신재생 관련 부품들이 이제 많이 공급 과잉 형태가 이제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소외받았던 쪽에서 이제 반등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뭐 태양광, 풍력, 원전 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또 하나같이 윗꼬리를 지금 달리면서 네. 내려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또 연말에 이 미국 대선까지 대선이, 보면서 이 매매 전략에 대한 고민을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실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상한가로 간 종목도 있어요. SDN 같은 거, 그리고 대명에너지도 22% 일단 오름권이요. 유니슨도 10% 강세인데요. 그 외에 한화솔루션은 윗꼬리를 좀 달았네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0.46%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얘기 중에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 하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 향방을 많이들 주목하잖아요. 네. 김종효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뭐 결과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비하고 알아둬야 될 내용이 좀 있을까요? 네,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아무래도 신재생은 모두 접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뭐 시각이 있지만 저는 여기에는 약간의 좀 착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하면 당장 뭐 내일 만들어서 설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 다 몇 년짜리 프로젝트고요. 이걸 중간에 드롭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역이나 그 회사와 연계되어 있던 모든 그 에코시스템이 다 같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힘을 주는 걸 덜 주고 기존에 이제 뭐 석탄, 석유와 관련된 이쪽에다 힘을 준다는 얘기지 기존 거 다 뒤집어 엎고 하던 거 안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은 2030년까지 프로젝트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정말로 드롭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뭐 바이든이 된다면 큰 변화가 없을 거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정도이지 뭐 기존의 이 산업이 뭐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크게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되고요. 미국도 결국은 유럽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유럽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아리백을 달성하지 못한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미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무얼로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느끼는 그 압박은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뭐 항상 그랬듯이 말이 80%니까 실제로 액션이 취해지는 것은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고 기존 프로젝트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도 꽤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하나씩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두 분이 꼽은 신재생 에너지 탑3는 어떤 기업일까요? 1위부터 3위까지 준비했고요. 먼저 3위 기업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요. 김종효 이사님이 한화솔루션을 골라주셨네요. 먼저 HD 현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줄 평 보시죠. 트럼프가 된다 해도?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두 분 다 일단 지금 태양광 쪽의 종목을 선택하셨고요. 앞서 이슈는 다 짚어주셨는데 주가 보니까 작년에 쫙 내려왔어요. 네. 올해는 좀 기든 모습이고요. 네. 지금 자리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네, 더 일단, 있어요, 밑이? 주가의 바닥은 우리가 지금 14일도 예측하기에는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두 가지의 이제 어떤 반전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사실은 하나솔루션이 우리나라에선 대장주이긴 합니다만 제가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을 가지고 온 것은
한참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가 좋았을 때 가장 변동성이 좋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업이라서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 50% 이상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많을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주가가 50% 반토막 났다면 실적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2022년 대비 2023년 실적도 매출도 지금 총 매출이 거의 이 9,800억에서 5,400억까지 그러니까 반토막 났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실적이 회복하지 않고 주가가 오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저는 무리한 요구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점진적으로 올해 상반기 혹은 올해 하반기에 실적의 회복세를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일단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웨이퍼라든지 이 모듈의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부담일 것 같아요. 일단 공급단에서 조절이 되든 수요단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당 제품의 판가가 올라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그마저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과감하게 베팅하기에는 네. 저는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것은 맞지만 여전히 이 제거돼야 할 불확실성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 등록까지는 괜찮지만 이 종목을 선뜻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자 하기에는 오늘 워낙 지금 볼 종목이 많잖아요. 네. 반도체도 또 봐야 될 것 네. 같고 자동차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은 딱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신재생 에너지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 섹터 안에서 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3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하면서 3위 기업을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관심 종목 정도로 넣어두자라는 게 김태성 본부장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었고요. 그럼 한화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를까요? 한 줄 평 열어볼게요. 김종효 이사의 선택이었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주십니다. 이 내용 자체가 들어가긴 하는데 수익 날려면 길게 봐야 된다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김태성 본부장님처럼 투자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단기적으로 보면 저도 뭐 김태성 본부장과 같은 의견이고요. 네. 그런데 길게 보시면 하나솔루션의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첫 번째, 2025년부터 어떻게 보면 올해 말부터인데요. 미국 비중이 적극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스트솔라가 올라갈 때 하나솔루션이 못 올라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IRA와 관련된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게 핵심이었죠. 네. 그래서 퍼스트솔라는 이익이 굉장히 올라오는데 하나솔루션은 여전히 이익이 제한적이다라는 게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매출이 늘기 시작해서 2025년도에는 매출이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원래 지금도 업계 1인데 미국에서 업계 1인데 우리나라 비중이 높은 거예요. 독일과 우리나라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미국 비중은 낮은 거죠. 근데 한화그룹이 여기다가 지금 조 단위를 투자해서 미국에다 공장 짓고 미국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퍼스트솔라보다 이제 비중이 미국에서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고 안 받고 그 여부를 떠나서 미국에서 1위 기업이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아리백하려면 태양광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솔루션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솔루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또 하나 이슈가 뭡니까? 하나솔루션의 주력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석유화학 쪽에서의 감익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그런데 감익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지금 주가에 상당히 녹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감익이 다시 증액으로 돌아서거나 최소한 여기가 바닥이라는 시그널이 와야 되는데 아직 그거 확인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확인된다면 생각보다 꽤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것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분할 매수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분할 매수의 시작점이다라는 포인트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위 기업은 어디일지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2위 두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열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은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김종효 이사는 CS-윈드를 선택하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쪽에서 아마 오늘 포인트를 잡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줄 평 열어볼게요. AI의 힘이 다
맞다. 어제도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이 동박 기업인데 AI가 닿으면서 상한가 가고 오늘 아침에도 뭐 급등하는 흐름을 포착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원전이라고 오늘 하셨지만 뭐 항공 엔진 개발에도 나선다고 하고 딱 이 섹터라 하기에는 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일단 플랜트 사업, 그러니까 발전소를 통틀어서 지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전하면 크게 앞단에서 수주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설계하면 한전 기술이고 네. 전체적으로 턴키라든지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이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BHI 정도 이렇게 이제 압축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좀 배제하고 보더라도 사실 이제 투자할 만한 최근에 이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동과의 어떤 사업 시너지 효과가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원전까지 지금 어떤 테마의 힘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매출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길게 봤을 때 혹은 이제 짧게 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원전은 중동 쪽은 대형 원전을 원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반도체 산업에서는 SMR, 소형 원전을 또 원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형에서도 대형에서도 같이 힘을 좀 쓸 수 있는 기업을 골라봐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은 가장 현실적인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과거에 좀 5G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면 기대감 좋고 좋은 뉴스 나오고 좋은 이야기 많은데 막상 투자를 하면 그 시세 연속성이 빠르게 좀 식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긴 하나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 중에 저는 실적을 놓고 봤었을 때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게 보든 짧게 보든 괜찮다. 소형, 대형, 원전 다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기업이다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2위로 만나봤고요. 김종효 이사의 선택, CS 윈드 한 줄 평도 보겠습니다. 매출 성장보다 수익성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주력 사업인 이 타워 부문에서 수익 정상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는 듯한 분위기예요. 다만 3월에 제시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목표가가 좀 하향되는 모습이던데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 이 종목의 그 특성을 살펴보시면 이 종목의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나 산업 성장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으로 그냥 깔려 있는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종목의 등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풍력 같은 거 하나 하는 게 1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뭐 사전조사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다 기초공사하고 만든 이후에 전력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까지 연결해 보면 뭐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몇 년 단위의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러면 가장 민감한 게 뭐냐? 금리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들이 중간에 드랍되거나 지연된 게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성이 들쭉날쭉하니까 이 종목 성장성 보고 밸류를 막 하늘 높이 띄워놨는데 갑자기 수익성이 떨어지면 높아진 밸류가 거기서 더 점프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폭락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이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지면 증권사들이 낮게 봤던 목표가를 다시 높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핵심 포인트가 밸류를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실적이 잘 나오느냐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 기업의 특성은 뭡니까? 정답지가 이미 있다는 거죠. 앞단에 이 회사가 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누군가 이 회사에게 수주를 해줘야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 수주하죠? 페스타스나 오스테드 아니에요? 두 종목의 주가가 최근에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주가는 왜 올라갈까? 최근에 금리가 안정되면서 다시 프로젝트들이 원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CS 윈드도 이들 종목 그 앞에 선도 종목군들을 쫓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증권사들이 실적 추정과 목표가를 한 발 뒤늦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증권사 보고서보다는 선도 종목을 쫓아가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정답지가 이미 있는 CS 윈드였습니다. 2위 기업으로 만나봤고요. 자, 이제 그럼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1위 기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은 CS 베어링 연결해서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종효 이사는 신성 ENG를 선택합니다. 베어링 쪽부터 한 줄 평 보겠습니다.
아, 옛날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CS 베어링 말고 윈드를 선택하시지 않은 이유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1위 기업을 지금 선택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일단 불과 작년 여름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 관련주들의 시장에 관심이 쏟아졌었던 부분, 뭐 쇼티지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마 이제 작년 6월쯤, 한 여름 이제 초입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갑작스럽게 또 시장에서 어떤 실적에 대한 부진, 그리고 이제 또 미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 힘없이 네. 허무하게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일단 메인일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좀 보태보자라고 하면 GE,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최근에 이 육상 폭력에서 엄청난 금액의 또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해상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상 폭력도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매출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CS 윈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네. CS 윈드가 가야 CS 베어링도 지금 따라가는데, 일단 문제는 신재생 에너지단 기업들의 이제 어떤 공통적인 이 단점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좀 약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만약 이게 정말로 추세 추종이 아니라 테마적으로 당분간 또 짧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CS 윈드가 당연히 좋겠지만, 어떤 변동성을 또 고려해 봤었을 때는 CS 베어링이 그래도 수익률적인 게임을 했을 때는 네. 조금은 더 유리한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만약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가장 또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이 CS 베어링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을 낸다면 조금 더 변동성이 있는 선택을 하면 좋겠다. 투자자의 성향에 맞게 종목을 골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CS 베어링 만나봤고요. 신성 ENG는 어떤 매력으로 1위 기업에 선택이 됐는지 보시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여기에 태양광까지. 사실 클린룸 기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네요. 그 신성엔지가 그 클린룸 사업만 하다가 이 반도체 실적이 워낙 이제 등락이 있으니까 설비 네. 투자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하니까 실적도 당연히 뭐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신규 사업으로 선택한 게 태양광입니다. 그때 태양광이 굉장히 핫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뭐 중국 쪽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모듈, 뭐 그다음에 뭐 폴리실리콘 모든 가격이 뭐 폭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좀 규모 있는 업체 말고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신성ENG는 태양광의 비중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뭐 김제인가요? 거기 공장이 하나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빠르게 줄이고 있고 자기네 지금 회사에다 태양광 엄청나게 지금 쌓아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시장 인식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본질은 반도체와 2차 전지 공장과 그다음에 바이오 공장에 들어가는 클린룸의 이름이 다 바뀝니다. 지금 반도체엔 클린룸이고 2차 전지에선 드라이룸이고, 네.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그 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그래서 이런 공장들이 늘어날 때 여기 다 들어가니까 매출과 이익은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좀 비겁한 선택을 했는데 이쪽 신재생 쪽에서 뭔가 아주 좋은 종목을 찾기 어렵다 보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일단은 고리를 걸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에도 여전히 이제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신성ENG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태양광 쪽도 일단 중국 이슈가 조금 건너지고 나면 태양광에 관련된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관점에서 지금도 투자해도 된다. 다른 종목보다는 훨씬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ENG까지 1위 기업으로 만나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저희가 주목할 종목들 확인했는데요. 다만 주목만 하고 포트에 넣어놓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